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그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아직도 조공국으로 본다. 아니 광복 8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일본 조선총독부가 아니라 중국 베이징 총독부를 모셔야 한답니까? 이 말은 그냥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지난 19일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한 광복 80년 한국의 미래를 묻다 포럼에서 UC 버클리 세계적 석학 제라르 롤랑 교수가 트럼프 시대의 국제질서 강연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동구권 체제 전환과 비교 경제 체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실제로 경제학 교과서에도 이름이 실릴 정도의 거물 학자입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주변국을 조공국처럼 본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조선은 건국 이래 500년 동안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살아야 했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종은 1401년 명나라 영락제에게 금과 은, 인삼, 매, 말 등을 바쳤고 대신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종 때는 종이, 인삼, 호피 같은 귀한 물자를 해마다 대량으로 보냈습니다. 성종 시절에도 조공 사절단이 수십 차례 북경에 올라갔고 그럴 때마다 금, 은과 매, 비단을 바쳤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는 청나라 태종 앞에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은과 말, 인삼을 매년 조공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국력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아니 이 중국놈들이 우리 조상에게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조공은 단순한 물품 헌납이 아닙니다. 정치적 굴욕과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몇백 년 전까지 우리가 겪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버릇 개주겠습니까?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착각하고 주변 국가는 위성국가, 조공국으로 낮춰본다는 것입니다. 호주가 당했죠. 코로나 기원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은 어디 조공국 주제에 까부느냐 하며 호주로부터 수입하던 와인, 보리, 소고기 수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대만 대표처를 열자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은 WTO 회원국이 아니라 청나라 무역기구 아닙니까? 중국은 단순히 보복에 그치지 않고 1대1로 정책으로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옥죄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한반토다 항만을 중국 돈으로 지었다가 큰 코 다쳤죠. 빚을 못 갚아 99년 동안 중국 국영기업의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돈으로 도로와 발전소를 지었지만 지금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외채늪에 빠졌습니다. 라오스는 철도를 깔아준다며 중국 돈을 빌렸다가 국가 재정 자체가 중국 의존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1대1로가 아니라 1대1 노예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게 가능합니까? 중국은 무려 3조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를 쥐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드론, 유전자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강입니다. 이 기술력과 자본력을 무기 삼아 주변국들을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권은 어떤가요? 이재명은 실용 외교를 내세우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친중 행보가 노골적입니다. 시진핑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한중 2+2 외교 안보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하고 중국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고 선언합니다. 취임 직후 시진핑과의 통화에서는 다자주의, 무역주의 수요, 공급망 안정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게 사실상 중국 쪽 입장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 중심에서 흔들리고 균형 외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기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실용 외교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실속 없는 조공 외교로 보이십니까? 제라르 롤랑 교수의 해법은 분명했습니다. 디리스킹, 즉 위험 분산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무역을 몰빵하지 말고
영국, 독일, 프랑스, EU와 연대해야 한다. 중국산 목줄을 끊지 않으면 우리도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지렛대를 잡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획기적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면 EU 국가들과 더 강하게 연대할 수 있다. 즉 자유진영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중국과 북한 문제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황제라 착각하고 주변국을 자식 취급하며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중국식 외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광복 80년, 우리는 다시는 조공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제 총독부에서 벗어난 지 80년 만에 이제 또다시 베이징 총독부에 무릎 꿇을 것입니까? 삼수로고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믿을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절대 조공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베이징 총독부가 말이 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